고수를 만나다 오늘의 고수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또 하필이면 네. 하이킥에서 나왔던 네. 말씀까지 즉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윤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도 징계 사유가 됐어요. 네. 이게 왜 징계 사유가 되죠? 어쨌든 사실을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징계 사유가 되나요? 판단이나 평가를? 그러니까 이건 의견인데. 뭐 비판이고 의견인데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세게 징계를 때리면 좀 남부끄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아주 뭐라고 해야 좀 기회주의적이죠. 주의 촉구. 주의 촉구. 그러면서 발표 날 때까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아니 근데 그러면 해명 절차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 조치를 할 때는? 원래는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죠. 절차 위반인데. 아니, 원래는 우리가 인사상 어떤 징계나 이런 거 할 때는 네. 사전에 이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죠. 네.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뭐 이게 경징계라고 해서 그런 걸 안 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뭐 제가 난리치고 뭐 이거 절차 위반이다 이러면 아마 다시 하긴 하겠죠. 그럼 또 다시 징계를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그럴 하겠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말이죠. 저는 너무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당이 지금. 당이 네, 지금 사람들한테 뭐 기분 나쁘다고 징계 때리고 그럴 처지가 아닐 텐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거 뭐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문제는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문제 제기한다. 네. 하지만 이것을 굳이 따질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아니 그런데 또 뭐 이현주 의원이 전 의원께서 워낙 뭐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긴 하지만 딱 찍어서 이현주 전 의원을 주의 촉구 징계를 한 사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이현주를 이 징계했을까? 정도 비판은 아마 많이 했을 텐데 예, 다른 다른 분들도. 그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딱 찍어,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재명 대표 아마 그 영장. 가결된 직후인가 뭐 예, 그럴 거예요.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저그 상대를 때려 눕힌 다음에 이제 내부를 손보자. 뭐 그런 내부 거 아닐까? 기회주의 세력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뭐가 기회주의라는 거죠? 아니 그때 이렇게 지칭하는 게 보통 내부에서 당 소위 그쪽에서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부의 예. 기회주의라는 것은 권력에 영합하는 게 기회주의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불경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아 불경죄다.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하필 이제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썩 기대한 거에 못 미쳤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하던 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내 다음 주에 있는 보궐선거도 있고요. 네네.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입막음용이죠. 본보기. 전 본보기인 것 같아요. 본보기. 불경죄 본보기용이다. 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판단하셨고.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은 이미 뭐 이준석 대표는 이미 이제 세게 맞았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세게 지금 징계된 상태에 있고요. 네. 지금 뭐 생각날 만한 이제 뭔가 본보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남은 거였겠죠. 네. 그렇군요. 그 추석 때 어떻게 부산 다녀오셨어요? 아, 네네네. 예. 네. 분위기 되게 안 좋던데. 분위기 안 좋아요? 그 분위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바닥 민심? 그러니까 뭐 여전히 뭐 이제 어르신들은 대통령 걱정도 하고 보수 성향이 강하긴 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또래 이하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민심이 뭐 다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야 이게 세대별로 민심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뒤숭숭하죠.
공천과 관련해서 온갖 네. 온갖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기 특히 때문에 부산은 더 뒤숭숭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 경남, 경부 이런 영남 지역을 네. 빼고 나면 네. 사실 지금 마땅하게 여론조사상으로 이길 만한 곳이 없어요. 네. 심지어 부산,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자신들이나 자신들 주변을 심으려고 하면 네. 만만하게 네. 보낼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저는 이거 가지고 또 징계 때릴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 말 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마 서울의 강남도 강남을이라든가 뭐 송파 외곽 이런 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물론 상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죠. 개개인의 또 사람의 어떤 누가 나오냐 뭐 이런 인물론도 있겠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다음 주에 11일 날 보궐선거 결과가 아마 큰 분기점이 될 것 같다. 네. 네. 거기서 뭐 이제 잘 나오면 그러면 뭐 더 이대로 그냥 확 가겠죠. 잘 나온다는 기준이 뭡니까? 한 자릿수 패배는 잘 나오는 겁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승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아마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는 한 자릿수 정도 차이 이거면 그래도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강서구는 원래 어려운 곳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한 5% 정도 네,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10% 넘어가면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15% 넘어가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네. 당을 쇄신할 수 있는 동력이 네.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하고 쓴소리와 반소리 계속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의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투쟁할 만한 사람들이 좀 잘 안 징계받고. 보이죠. 저 이제 제가 이렇게 본보기를 이렇게 딱 저는 의원도 아닌데도 네. 본보기를 받았으니까 이제 입을 닫겠죠. 자,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추석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몇 군데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책으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보이던데 하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손보겠다. 좀 더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 체감형 주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조의 민생 경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회의를 하거나 어떤 액션을 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봐야죠. 뭘 하는 건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갑자기 뭐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기조를 좀 바꿔야죠. 기조를 바꾸지 바꿔야죠. 않고. 지금 보세요. 지금 금리 오늘도 보니까 미국 그 저기 10년 채권 10년 국채 그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또 올라서 지금 4% 후반일 야, 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제 대충 예상하기에는 연말 전에 아마 금리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지 않겠냐. 이제 고금리 기조가 좀 꺾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들을 했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이게 미국이 고용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이게 예전에 돈 많이 뿌려놨던 거 있잖아요. 팬데믹 때. 네. 그게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 미국 경제 자체가 이게 완전히 살아난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네. 거의 뭐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폭발을 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고 이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제 올해 1.4라고 했는데 성장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 겨우 넘거나 최악의 경우는 못 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예측들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까지요. IMF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빼고 2%를 못 넘은 때가 있었나 우리나라가 역대. 그럼 이거 심각한 거죠.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이미 낮아져 버렸고요. 그럼요. 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거의 최초에 그러면 가까운데. 여기서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금리를 우리가 쉽게 손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금리는 뭐 미국 왜냐하면 연준이 미국 따라서 또 결정하는 이거를 거니까. 안 올리면 환율이 문제인데 또 그렇다고
올리자니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너무 이거 크죠. 못하는데 통화정책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민간은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불안한데 아직도 전쟁은 그대로 가고 있고 네네. 내 사방에서 안 좋은 얘기만 들리는데 네. 투자할 리가 없죠 민간에서. 네. 그러면 여기서요 돈이 안 돌면 이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재정. 국가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뭐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정도 너무 심하게 할 수는 없죠 이런 상황에서. 그 조심스럽지만 네. 조금씩 국가의 역할을 재정을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전혀 뭐 계속 균형재정이면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만 하면서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갑자기 무슨 뭐 비상경제 민생회의. 웬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 보통 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험이 내일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무슨 쪽집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자, 하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체감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외교고 외교가 경제인데 이거를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외교 성과가 엄청 큰데 그걸 국민들이 잘 모르신다.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외교를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할 네네.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거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대통령 계속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제 정세를 마치 옛날에 그 구냉전 시대로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착오거든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 아니 그럼 베트남은 뭡니까 그러면? 어. 그 자유진영이에요 베트남이? 근데 지금 거기- 미국하고 막 굉장히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과거 선진국들하고 네. G7이라고 하나요? 그 그룹들하고요. 약간 이 제3세계 국가들하고 사이에 약간의 어떤 인식의 차이랑 그다음에 미국이 옛날 같은 리더십이 상실이 되면서 이걸 뭐 안 따라가겠다라고 나머지 국가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이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유럽도 다 독자 노선을 은근히 걷고 있고요. 그럼 네. 우리만 지금 옛날 시대에 머물러 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붙어 있는데 이러다가요. 저는 걱정되는 게 네. 그 지금 엑스포 같은 경우도 부산 엑스포. 예, 예. 그 막 이번에 엄청 만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몰타까지 가서 엑스포 유치 외교를 했다고 합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왜 그걸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리 지금 뭐 선거운동합니까? 근데 완전히 대실패, 대망신이죠. 가가지고 만나자마자 사우디 지선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EU국 안도라 네. 여기는 로마를 안도라 지지선언하고. 공국은 거기는 이제 이탈리아 이 밑에 어디 구석에 있는 네, 나라, 몰타는 조그만 나라. 사우디 지지선언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EU는요 이탈리아 쪽으로 뭉치고 있고요. 네. 제3세계는 사우디 쪽으로 뭉치고 있어요. 네. 그럼 남는 게 이제 G7하고 이 나라들은 소득은 높을지 몰라도 숫자는 얼마 표는 안 한 표예요.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가랑 이런 게 자기 나라 경제도 영향 미치기 때문에 이 사우디나 이런 데를 무시를 못해요. 그 저는 제일 걱정이 네. 미국이랑 일본이 우리나라 지지선을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네, 네. 이러다가 끝까지 안 밝히고 그냥 투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부산 엑스포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도 유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전략으로 유치할 수 이렇게 있느냐?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이렇게 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서 막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전략적으로 이게 맥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맥락. 네, 네.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지금 집단으로 가는 맥락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전부 지금 국제 정치하고 다 지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만 무대뽀로 가면 정말 무대뽀 정치인 것 같거든요. 무대뽀. 무대뽀 외교. 근데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실은 아주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외교도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빨리 안 바꾸면 정말 힘들어질 거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전후 이렇게 되고 만약 그 상황이 한 몇 년간 지속되잖아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못 빠져나와요.
늪에 저성장의 늪에 갇히는 게 고착화돼요. 아니냐. 고착화돼. 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상황은 저는 재정을 많이 쓰는 걸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정부가 좀 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어쩔 네네. 수가 없어요. 자, 강서구청장 선거 요거 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들에게 강서구에 가서 밥 먹고 인증샷까지 올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대로 가서 뭐 어떻게 조직을 총동원하면 박빙 선거 내지는 이길 수도 있다라고 윤지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렇게, 그 조직이라는 게 지역 조직이 아니잖아요. 다 외지인들 아닙니까? 당협위원장들한테. 네, 더군다나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 풀뿌리란 말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네. 선거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거 중앙 이슈로화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중앙 이슈화 해가지고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이 보궐선거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막 그 엄청나게 막 웅성웅성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표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만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이냐. 저는 강서구의 내부의 밑바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다 떠나서 애초에 사실은 이 공천 알겠습니다. 과정에서부터 안타깝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죠. 네,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